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정치 구조에서 대통령은요 제왕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. 실제로. 그래서 국회도 제가 들어와서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국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우리나라는요 입법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? 네. 95%를 행정부 입법을 합니다. 예,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있는 게 5%밖에 안 돼요. 그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국회가 움직이질 않아요. 그리고 국회 의석도 국회에서 실제로 밀어붙여서 행정부를 조금이라도 더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가요 120석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200석이 돼야만 가능합니다. 3분의 2 이상이어야만 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잘못된 구조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 유권자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요. 국회의원만 욕해요. 근데 국회의원 자꾸 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. 국회가 힘이 더 없어져요. 날이 갈수록 국회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날이 갈수록 국회가 힘이 없어져요. 네.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국회만 욕해요. 나중에는 심지어 국회 없애라.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거는요. 상권 분립을 바로잡는 네,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를 요구해야 됩니다. 국회가 잘못하고 있는 건 구조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이니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힘을 제대로 보장해야 된다. 이렇게 욕을 해야지 국회의원들은 다 썩어 빠졌으니까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마. 맨날 그렇게 욕하거든요. 그게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들이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들어와 보니까 되게 무기력해요. 네, 그거는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무기력해요.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죄인의식만 가져요. 근데 저는 사실 들어와서 죄의식 안 가지려고요. 우리한테 힘도 안 줘놓고 못한다고 왜 야단만 치냐. 힘을 주고 못한다고 야단을 쳐야지. 아니 우리한테 아무 권한이 없는데 군사협정 그거 왜 체결됐냐고 우리한테 와서 왜 따지냐. 사실은 이번에요 개헌했어야 됩니다. 네.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다음에 개헌할 수 있을까. 이거 걱정이 많이 돼요.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많이 바꿔야 되고요. 그리고 이 상권분립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이거 살려내야 되고요. 그리고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.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저는 국회의 힘을 응원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후보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자였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시장님에 비해서 되게 아쉽죠.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리더십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이재명 시장님은 저희가 성남시 운영하는 걸 보면서 엄청난 리더십이 있으시죠. 실제로 이 소통 능력도 뛰어나시고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있는 정치인이에요. 그래서 사실상 이 문재인 후보님보다 월등히 이 차기 정권을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아직 여전히 제왕적 리더십이 보장이 됩니다. 사실은요 국회 입법 필요 없고 시행령 몇 가지만 해도 나라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. 들어가서 국무회에서 도장 찍으면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. 국회 통과 안 돼도 돼요.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. 저는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바꿀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지 문재인 후보님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재명 시장님을 돈 건 아닙니다. 네. 문재인 후보님 훌륭한 사람이에요. 훌륭한 분이고요. 리더십이 아쉽다는 것 뿐입니다. 맞습니다. 예. 근데 그 리더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일단은 문재인 후보님이 후보가 됐고 그래서 정권 교체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시장님이 힘을 갖고 그 부족한 리더십을 저는 보완해야 된다. 예. 그게 이재명 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러려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정치라는 현실 속에서 당내 기반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요.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.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이 전국의 조직이라는 걸 무시를 못해요. 그리고
작년에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으로 그 분당이 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그 대표를 지키겠다고 10만 명의 권리당원이 들어왔어요.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후보 만드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뛴 겁니다. 그 사람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 당 전체 지도부를 다 바꿔버렸어요. 10만 명이 권리당원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뛴 결과 문재인 대표는 위기에서 오히려 당을 전체를 장악하는,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 지도부가 완전히 그냥 한쪽으로 다 쏠림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이번 그 대선 후보 경쟁에 들어온 거고, 여기에서 우리가 진 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요 우연이 아니고요 되게 마음 아프지만 논리적으로 합당한 겁니다. 우리만큼 거기 10만 그 이 권리당원들이 문재인 후보님을 우리가 이재명 시장님을 좋아하는 만큼 좋아해요. 우리가 기대를 거는 만큼 그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한테 기대를 걸어요.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을 우리가 힘을 갖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, 저는 문재인 후보를 안 찍겠다 혹은 뭐 민주당이 싫다 이게 아니고 저는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야만 바꿀 수 있다, 변화될 수 있다. 사실 정치사에서요 작년 11월, 10월 촛불 때 갑자기 부상하신 거잖아요. 기초단체장이 여기까지 온 사례가 없습니다. 사례가 없고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언론도 조직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, 돈도 없는 상태에서, 그래서 이 경선에서 20% 넘게 지지를 받았다. 이런 정치사적인 사례가 없습니다. 굉장한 기적이었고요. 쓰리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우리가 시작부터 굉장히 미약했던 건 사실이다. 그러나 생각보다 큰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냈으니 이 힘으로 앞으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. 저는 이렇게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